와 관련해서 요소요소의 검찰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게 우병우란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죠. 나왔습니다. 우병우가 나오고 난 뒤에 최재경이 들어갔습니다. 최재경이 들어갔다가 지금 뭐 사표를 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자꾸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죠.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보다 민정수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들의 거취가 매우 중요한 것 같은 판단을 이제 시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법학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그럼 이게 어떤 배경에서 그런가 문제가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청와대가 아닌 바깥에 있는 검찰이 과거에는 계속 민정수석인의 눈치를 막 보다가 우병우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아니하고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전혀 언감생심이다가 지금은 갑자기 막 전면적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또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질문으로부터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 검찰의 역사란 거는 1954년에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지는데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 54년 때 우리나라 입법자가 당시에 경찰은 일본 순사들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일본 순사들이 한국 경찰을 맡게 되니까 이 일본 순사 출신의 경찰들을 통제하겠다는 판단에 기초해서 법률가 집단을 인 검사를 동원해서 경찰을 지휘하도록 구조화했습니다. 그게 수사 지휘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론 2007년에 형소법 개정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한 2,000명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다음에 검찰 내부에 독자적 수사 인력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이라고 통상 부르는 지금 한 5,6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는 검사 더하기 검사 내에 있는 독자적 수사 인력 외에 전체 경찰, 경찰 중에서 이제 수사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막강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고 또 중대한 변화 하나가 뭐냐면 1972년 유신헌법이죠. 유신헌법 때 그전에 없었던 조항 하나가 헌법에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장 청구권, 즉 압수수색 뭐 그다음에 체포 구속 뭐 이런 이제 그 강제 처분이죠. 강제 수사와 관련된 영장 청구권을 오직 검사만이 갖는다는 조항을 72년 유신헌법에 넣었는데 그걸 넣은 사람이 누구냐? 최근에 많이 이름이 오르고 있는 김기춘 검사입니다. 요소요소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 등장인물이 이제 그 다 제가 오늘 할 얘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런 역사가 어떤 말을 해주냐 하면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검찰 선발 인원은 1년에 사법시험 정원이 심지어 뭐 5명 뽑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뽑힐 때 한 40명, 50명 정도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편차가 있었는데, 즉 이 말씀은 70년대까지 60, 70년대 검사가 된다는 얘기는 그 자체로 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의 검사하고 다른 것입니다. 김기춘 검사 당시 청년 김기춘 검사가 뽑힌 순간 전국에서 한 5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엄청난 정권의 총애를 받습니다. 법률가가 몇 명 안 되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 외에 그냥 검사가 되는 순간.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뭐 저 연배가 비슷한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70년대 80년대 때 그 법대 출신 중에서 그 선보는 대상에서 검사가 우위였어요. 다른 사람보다. 그냥 검사가 법률적 권한 외에 정치적 사회적 권력이 더 많다고 보았기 때문에 혼인 시장에서 더 가산점을 받았던 거죠. 지금은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극도의 극소수를 당시 권위주의 정권은 극소수의 검사를 뽑아서 그에게 막강한 힘을 주고 그 소수의 검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을 지배하는 구조가 형성되었고 최근에 우병우가 과거 검사 시절을 회고하는 그 자기들 내부 토론문이 발표되었습니다만 초임 검사 때 지방경찰청장이 자기의 가방을 들어줬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구조화되고 그리고 이제 군사 독재가 들어서면 이른바 지금은 사라진 말이지만 육법당이 형성됩니다. 육사와 서울법대라는 그건 사실 이제 검사를 얘기합니다. 법대 출신 검사를 얘기하는데 육법당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배 권력을 만들고 이 육범단과 관련해서 뭐 언론도 살짝 났습니다만 우병우는 뭐 사적으로는 저보다 한 2년 정도 후배인데 우병우의 에피소드가 있죠. 사법시험을 합격하자마자 당시에 그 전두환 정권 하입니다. 그때 항상 전두환 장군의 1년 육사 후배인 김진영 장군이라고 있었는데 그 민주화 운동이 거셀 때마다 이 김 장군이 친위 쿠데타를 한다는 소문이 계속 돌았는데 이 사람이 우가 사법시험을 합격하자마자 친구들한테 제안했던 것이 뭐냐, 빨리 이 장군 12기 김 장군 우리가 만나러 가자. 만나러 가서 우리가 도와드리겠다고 얘기하자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20대 그 얘기죠. 그러니까 김기춘이 왜 우병우를 아낄까? 이거는 다른 논리를 떠나서 저는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을 그대로 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잘 맞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너무 미시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검찰의 그냥 권력적 구조 외에 왜 지금 김기춘과 우병우라는 사람이 자꾸 부각되는가의 문제는 그런 미시적 개인사적인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가 이제 일주기가 됐던 YS가 이제 집권을 합니다. YS가 집권을 해서 쳐버린 게 하나이지 않습니까? 하나이를 쳐서 당시에 군사정권의 핵심적 비밀 조직 실세인 하나이를 다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에 넣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권력 구조의 한 축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물론 이제 재벌도 있고 언론도 있고 합니다만 그 재벌은 돈을, 언론은 붓을 갖고 있지만 칼은 들고 있지 않은 집단이죠. 근데 총을 들고 있었던 군대란 집단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지금도 군부 쿠데타 저는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만 일어난다 그러면 저부터 총을 들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군부 쿠데타를 그건 과거에 12.12, 5.18을 얘기하는 것인데 5.17, 5.18 그거는 한국 시민이 용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즉 총을 든 국가 군인이 권력에서 사라집니다. 문민 통제가 YS로 인해서 가능한 거죠. 그러면 칼이 필요하게 되는데 총대지 칼을 어떤 역할을 하냐, 검찰이 하게 됩니다. 검찰은 군대가 없어진 상태에서 가장 군대와 가까운 조직 문화와 규율을 가진 집단이고 군대보다 훨씬 더 엘리트 집단으로 이루어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머리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자부심이 강하고 인정 욕망이 강하고 권력욕이 강한 사람들로 선발되고 그것들로 해서 철두철미한 상명하복 체제로 구조화돼서 훈련됩니다. 그리고 인사권을 통해서 이건 통제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병우가 왜 민정수석이 왜 중요한가의 문제는 검찰 승진 문제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핵심적으로는 청와대 민정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민정에서 법무부 검찰과 등등 물론 다 모든 정리 자료를 종합해서 봅니다만 최종 낙점 특히 이제 평검사까지는 하지 않습니다만 검찰 인사의 핵심은 검사장입니다. 차관급. 검사장 인사가 모든 것의 핵심이고 검사장이 실제 굳이 얘기하면 군대로 얘기하면 사단장이죠. 전투를 직접 이끄는 사단장, 연대 한 여단장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인사를 누가 하는가가 검찰에서는 검사분들의 군인이 된 사람이 별다는 것이 목표로 한다면 검사로 입직하고 한 뒤에 검사의 꿈은 검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검사장 인사는 민정에서 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우병우가 맨 처음에 검사장이 되고 난 뒤에 우병우는 84학번인데 학번으로 되고 난 뒤에 검찰 전체를 검찰 내부의 얘기지만 검사장 생리빨 7개를 뽑습니다. 자기보다 선배 7명을 7개를 그대로 뽑아서 다 자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다시 먹고 그게 지금 얘기하는 우병우 사단이죠. 생리빨 뽑힌 7명은 바깥에 나가서 일을 갈고 있었겠죠. 자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나가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다음 그 대신 갑자기 한 칸도 오르게 몇 칸도 오르게 된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맙죠. 우병우가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 하에서 인사권을 쥐고 상명하복 관계이기 때문에 인사권을 쥐고 그 인사권을 쥐게 되면 수사권 전체를 쥐고 검찰 수사권을 쥐게 되고 검찰 수사권을 쥐게 되면 경찰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청와대에서는 민정수석 그리고 이제 물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란 이 세 가지 포스트, 세 개의 포스트를 절대 놓지 않고 그것을 군대 대신에 사용해왔다라고 봅니다. 인사권을 쥐고 흔드니까 검찰에서는 정권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문민화가 되고 자유화가 되면서 검찰의 독자적 권력이 점점 강해집니다.
과거와 다르게. 즉 문민정부가 이루어지고 그 투표를 통해서 5년마다 정권이 바뀌지만 검찰에 입직하면 투표로 선출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검찰은 어떻게 하냐 하면 검찰의 기본 특성은 뭐냐 하면 죽은 권력과는 싸우고 산 권력에는 복종한다는 겁니다. 즉 정권 초기에 생생한 살아있는 권력과는 어떤 방식으로도 협조하고 그 산 권력을 위해서 모든 일을 칼을 닫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모든 혜택과 인사를 다 주었던 그 권력이 죽어간다 싶으면 바로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건 이번만에 새로운 게 아니다. 과거 정부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걸 전체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그래왔던 것, 특히 87년 민주화 이후에 이래왔던 것이고 지금보다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 그 기본적 그 패턴, 그러니까 하이에나적 방식의 칼을 쓴다는 것은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칼을 들이대고 있는 당시 뭐 이제 김수남 그 총장 같은 경우도 7, 8학번인데 이분이 그 뭐 총장 되려고 청와대에서 열심히 사인을 보내 총장이 된 겁니다. 총장 되고 그다음에 우병우하고도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 날려야겠다. 안 그러면 검찰 전체가 큰일 났다 하니까 바로 초강공을 나가는 거죠. 근데 초강공을 나가게 된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개혁 방향과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근래 들어서 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 검찰의 부패 비리가 터져 나옵니다. 아까 저는 집중된 수사 권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인데 진경준, 우병우 라인 사람인데 뭐 알다시피 감옥 갔죠. 그 외에도 많은 검사들이 이 권력 남용을 시작해가지고 과거 87, 80년대는 경찰이 사람을 조업해가지고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상당히 해결됩니다. 시민들이 맞고 안 살아요. 경찰 가서 한 대 맞고 참겠어요? 그런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됩니다. 물론 이제 아직 남아있지만 크게 해결되는데 검찰의 권한 문제가 전혀 통되지 민주화 이후에도 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검찰 권력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통제도 정권조차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패가 일어났고 최근에 각종 사람들이 온갖 사건으로 터지면서 감옥 갔던 거죠. 그 상태에서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계속 뭐 학계, 저를 포함해서 학계나 시민단체, 변호인, 변호사협회 등등에서 변호사단체에서 요구했던 것들이 바로 이른바 고비처입니다. 고비처를 주장했다가 노무현 정부 말기까지 갔다가 다 무산되었는데 이게 다시 뜨기 시작합니다. 그냥 검찰 부패가 부패와 비리가 뜨면 고비처가 바로 뜨게 돼 있고 그 국회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검찰에서는 고비처가 자기에게는 거의 저승사자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고비처를 막으려면 자신이 칼질을 잘한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즉 고비처를 막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비처란 게 뭐냐? 고비처도 하나 뭐 수사기관이 똑같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비처는 전혀 다른 구조로 설계되었던 것입니다. 고비처는 첫째, 관할에 있어서 어떤 관할을 갖고 있나 하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공직자가 되게 되면 재산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재산 등록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맡는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특수본, 과거로 얘기하면 중수부 정도를 따로 띄는 건데 그럼 따로 떼어봤자 뭐냐 할 수 있지만 결정적 차이가 인사죠. 누가 인사를 하느냐.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이 하는 게 아니라 여야, 즉 국회가 고비처장 또는 공수처장, 이름은 다 섞여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그 국회에서 임명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대통령 눈치를 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만약에 고비처가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다 한다면 박근혜 정권조차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초기에 최순실 날아갔을 거예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검찰이 하고 있는 각종 수사 정보 갑자기 어제 생긴 거냐? 아닙니다. 벌써 캐비넷 안에 벌써 몇 년 전부터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 이걸 언제 쓸 것인가를 결정할 뿐입니다. 고비처가 만들어지게 되면 여야 합의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정권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그냥 그 공직자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쌓이고 쌓였다 골마 터진 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겠죠. 두 번째, 즉 검찰 자체를 쪼개서 제가 고비처라는 건 뭐냐면 검찰을 쪼개서 한 축, 즉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의 통제를 국회가, 즉 의회가 할 수 있다 이런 구상인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민중적
그 국민적 통제인데 우리가 많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검사장, 미국에서는 디스트릭트 어터니라고 하는데 DA인데요. 미국에서는 DA를 직선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고검장, 서울지검장을 서울시장 선거할 때 뽑습니다. 그러니까 선거표에 투표용지에 서울시장과 이 서울지검장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당연히 대통령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선거 때 서울 시민한테 자기가 뽑혀야 되기 때문에 칼날을 거기에 쓰는, 국민 신경 쓰고 칼을 쓰죠. 세 번째, 많이 얘기된 수사권 조정 문제로 경찰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검찰개혁 문제는 지금 검찰은 아주 박수를 받는 듯이 보이지만 이 검찰을 그대로 두면 다음 정권 때 똑같은 일을 반복할 뿐이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그 여러 가지 약간 고비처, 검사장 직선제, 수사권 조정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가장 핵심은 저는 고비처에 있다. 즉 고비처의 요체는 의회 통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선 전혀 언감생심이다가 지금은 갑자기 막 전면적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또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질문으로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 검찰의 역사란 거는 1954년에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지는데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 54년 때 우리나라 입법자가 당시에 경찰은 일본 순사들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일본 순사들이 한국 경찰을 맡게 되니까 이 일본 순사 출신의 경찰들을 통제하겠다는 판단에 기초해서 법률가 집단을 인 검사를 동원해서 경찰을 지휘하도록 구조화했습니다. 그게 수사했던 조항 하나가 헌법에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장 청구권, 즉 압수수색, 그다음에 체포 구속 이런 이제 그 강제 처분이죠. 강제 수사와 관련된 영장 청구권을 오직 검사만이 갖는다는 조항을 72년 유신헌법에 넣었는데 그걸 넣은 사람이 누구냐? 최근에 많이 이름이 오르고 있는 김기춘 검사입니다. 요소요소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 등장인물이 이제 그 다 제가 오늘 할 얘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런 역사가 어떤 말을 해주냐 하면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검찰 선발 인원은 1년에 사법시험 정원이 심지어 5명 뽑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와 관련해서 요소요소에 검찰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게 우병우란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죠. 나왔습니다. 우병우가 나오고 난 뒤에 최재경이 들어갔습니다. 최재경이 들어갔다가 지금 사표를 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자꾸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죠.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보다 민정수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들의 거취가 매우 중요한 것 같은 판단을 시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법학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그럼 이게 어떤 배경에서 그런가 문제가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청와대가 아닌 바깥에 있는 검찰이 과거에는 계속 민정수석인의 눈치를 막 보다가 우병우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냐고 박근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뽑힐 때 한 40명, 50명 정도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편차가 있었는데, 즉 이 말씀은 70년대까지 60, 70년대 검사가 된다는 얘기는 그 자체로 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의 검사하고 다른 것입니다. 김기춘 검사 당시 청년 김기춘 검사가 뽑힌 순간 전국에서 한 5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엄청난 정권의 총애를 받습니다. 법률가가 몇 명 안 되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 외에 그냥 검사가 되는 순간.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저 연배가 비슷한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70년대 80년대 때 그 법대 출신 중에 지휘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론 2007년에 형소법 개정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한 2,000명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다음에 검찰 내부에 독자적 수사 인력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이라고 통상 부르는 지금 한 5,6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는 검사 더하기 검사 내에 있는 독자적 수사 인력 외에 전체 경찰, 특히 경찰 중에서 이제 수사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막강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고 또 중대한 변화 하나가 뭐냐면 1972년 유신헌법이죠. 유신헌법 때 그전에 없었던